안녕하십니까, 맞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콘텐츠는 가구 문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문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렇죠? 또 하드웨어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그 문짝의 형태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피아노 경첩을 쓰든가, 아니면 나비 경첩을 쓰든가, 아니면 싱크 경첩을 사용을 하든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하드웨어는 바로 이 싱크 경첩입니다. 싱크 경첩 많이 보셨죠, 그렇죠? 자, 이 싱크 경첩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 가정집에 보면은 이제 싱크대 있죠, 싱크대, 그렇죠? 싱크대에 하부장, 상부장이 있는데 이 문짝들에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 거진 다가 이 싱크 경첩을 사용을 합니다. 문짝에 이제 경첩이 2개씩 달리는 경우도 있고, 3개씩 문짝이 길어서 3개 달리는 경우, 아니면 4개 달리는 경우, 이제 여러 가지 개수로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제 경첩이 시공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2개가 설치된다고 하면은 유압 싱크 경첩 하나, 그리고 일반 싱크 경첩을 사용을 해서 문이 닫힐 때 그냥 쾅 닫히는 경우가 없이 천천히 보시면은, 자, 유압이 천천히 닫히죠, 그렇죠? 천천히 접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압이 걸려서 문짝이 쾅 닫히지 않도록 이 하드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드웨어를 달기 위해서 문짝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가구가 있다고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림이 재주가 없어서. 자, 근데 이 밑부분이 이제 하부 밑에 부분이고, 이렇게 틀이 있습니다. 두께는 보통 우리가 가구가 15T를 사용을 하니까 15T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짝이 지금 와이드가 800입니다. 와이드가 800이고 높이가 800, 그리고 그 하부 몰딩 폭이 80, 그러면 총 880이겠죠, 그렇죠? 800에 880인 이 가구에 대해서 문짝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문짝을 위 상부까지 해서 문짝 높이에 똑같이 문짝을 만들고, 밑에는 이 밑에 하부 몰딩에서 한 20mm 정도 덮이는 높이의 문짝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높이가 800에 하부가 몰딩이 80인데 20을 더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800에서 20을 더 내리면 820이 되겠죠, 그렇죠? 문짝의 높이는 820으로 정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와이드가 지금 800입니다. 800인데 문짝 하나를 사용하기 너무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을 나누는데, 그렇게 해서 두 짝의 문짝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대로 800이니까 반을 나눠서 400에 400을 만들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제 경첩이 닫고 열고 했을 때 이 문짝끼리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여유치를 주고 문짝과 문짝과 사이를 벌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두 짝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쪽 한쪽에 3mm, 한쪽에 3mm, 가운데는 4mm 정도, 한 9mm에서 10mm 사이즈를 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넓게 한 800에서 마이너스 10mm를 준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790이 되겠죠. 자, 790의 반이면 350에 45니까 395가 되겠죠, 그렇죠? 395. 그러면 문짝의 크기는 395 곱하기 높이가 820으로 문짝을 2개를 짜려고 한다라고 보면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짝을 재단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유념할 게 이제 자, 그렇다면 문짝 가구가 뭐든지 다 두 짝만 걸리는 문짝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죠? 더 길어서 문짝이 4짝이 들어갈 수 있고 6짝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럴 때도 동일합니다. 높이는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이 가구의 센터가 있겠죠. 센터. 와이드는 1600, 여기는 800에 밑에는 80. 자, 이 상태에서 이 가운데 부분은 우리가 가구를 15T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15T가 이렇게 몸통을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 가운데도 15T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센터 기준에서 이 옆쪽에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제 15T가 설치가 되고 또 하나의 15T가,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는 두 개가 붙는 모양이 돼야지만 여기에서도 문짝이 하나, 두 개 설치가 되고 또 여기서도 하나, 두 개가 설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가 이 15T 얇은 MD 합판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경첩이 달려야 하고 여기서도 경첩이 달려야 하는데 그러면 문짝끼리 싸우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양쪽 테두리는 뭐 상관없이 그냥 15T 하나만 지나가지만 가운데는 이 문짝이 두 개 달리기 위해서 가운데는 이제 15T가 이렇게 쑥쑥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가운데는 센터 기준에서 한쪽에 15T, 한쪽에 15T 해야 이 문짝끼리 달렸을 때 싸우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총 문짝이 총 하나, 둘, 하나, 둘. 설명이 되셨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문짝이 6짝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동일하겠죠, 그렇죠? 이게 3등분 한 겁니다. 여기랑 여기가 지금 2400이라는 사이즈. 이제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2400인데 뭐 치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생기겠죠, 그렇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똑같이 하고 이 센터 기준에서 한쪽에 15T, 한쪽에 15T, 한쪽에 15T, 한쪽에 15T 이렇게. 문짝이 이제 겹쳐서 같은 부분에 이제 경첩이 달리는 부분에는 15T가 아니라 30T가 돼야지만 문짝이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구를 이렇게 짰습니다. 3짝이든 4짝이든 우선 6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재치기. 800, 80, 2400, 3등분, 뚜두둥 해서 하나에서 30T, 하나에서 30T. 자, 이렇게 되면은 센터 기준에서 여기에서 이 센터에서 여기가 800이죠. 그쵸? 또 여기서 여기까지 센터에서 센터가 800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 센터에서 여기까지가 800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임의대로 문짝을 어느 부분은 좁게, 어느 부분은 넓게 이렇게 계획된 게 아니고 문짝이 다 동일하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되신다고 하면은, 계획하셨다고 하면은 문짝도는 여기에 총 6짝이 들어가겠죠. 6짝.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 6개. 자, 이렇게 6짝의 문짝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짝은 높이는 아까 우리가 윗부분에 맞춰서 문짝을 짜기로 했고, 이 하부 몰딩이 있는 이 부분에서 20mm만 덮는다고 그랬으니까 높이는 820으로, 그쵸? 높이는 정해졌죠. 자, 그렇다면 이 폭은 어떻게 되냐? 와이드는 치수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느냐? 자, 아까 두 짝일 때 저희가 10mm를 뺐잖아요. 그쵸? 한쪽 3mm, 한쪽 3mm, 또 가운데 4mm에서 10mm를 뺐습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그게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센터에서 센터까지 이 800에서 10mm를 빼면 790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문짝을 두 짝으로 하려고 한다고 했으니까 350에 45, 395가 되겠죠. 그렇죠? 옆에 것도 동일하게, 그렇죠? 800에서 10mm를 빼고 10mm를 뺀 790에서 반을 나누면 395. 또 이렇게 동일하게 800에 10mm를 빼고 790에서 또 반을 나누면 395. 그래서 문짝 395에 820의 높이 문짝이 6짝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치수에 맞춰서 재단을 하시고, 또 아까 그 싱크 형접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 체크를 해서 구멍을 뚫어서 싱크 형접을 뚫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문짝을 짜는데, 가구를 짜는데 이제 보통 이제 핸드리스라고 하죠. 그렇죠? 손잡이가 없는 가구를 짤 때 보면은
밑에 하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3등분 동일하게 이제 800에 800 이렇게 해서 가구를 짰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 밑에 부분에 날개를 더 답니다. 이렇게 날개를 이 하부랑 똑같이 앞에 날개 가림막을 달아서 문짝을 좀 더 내려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상판 뭐 인조 대리석이 이렇게 얹어진다, 위에 이제 인조 대리석이 얹어진다 하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게 사이사이 인조 대리석과 문짝 사이를 조금 벌려서 이제 자연스럽게 손잡이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도 이제 날개가 달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문짝 재단은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겠죠. 이 날개에서 뭐 15mm를 올릴 거냐, 아니면 10mm를 올릴 거냐, 뭐 이거면은 뭐 우리가 원하는 치수대로 계산을 해서 문짝을 재단하면 되겠죠. 그럼 높이는 아까 800에 800이었으니까 와이드는 395로 동일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80을 내렸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80이 되고, 그러면 아까 여기가 저희가 이제 800을 잡았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80이 내려갔으니까 720이 되겠죠. 그래서 합이 800이 되겠고, 밑에 하부가 80이 되겠죠. 720에서 매경 720에서 위로는 우리가 뭐 한 10mm를 올린다. 그러면 730이 되겠죠. 10mm가 더 커졌으니까. 그리고 밑으로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20을 내린다라고 하면은 730에서 20을 더하면 75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720에서 10mm, 20mm, 30을 더해주면 750이라는 사이즈의 문짝을 재단을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750에 높이 750의 문짝이 6개가 들어간다. 자,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싱크 경첩의 위치를 구멍을 뚫습니다. 싱크 경첩 구멍을 뚫는데 뭐 이렇게 395에 뭐 예를 들어 820이다. 문짝이 395에. 자, 여기서는 이제 싱크 경첩 위치, 뭐 지금 기존의 밑에 것들 지금 얘기했던 문짝 사이즈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쪽 윗면에서 100, 밑에서 100 체크를 하고, 이면 싱크 경첩이 달리는 이 면에서 이 치수, 만나는 치수를 22.5를 체크를 합니다. 뭐 정확하게 22.5, 뭐 23mm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 뭐 하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22.5라는 그 치수를 몇십 년 동안 이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쪽 이 라인에서 22.5, 이 위에서는 100, 뭐 80이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동일하게 이 바닥에서 뭐 100 아니면 80 체크를 하고, 이 면에서 22.5 체크를 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 구멍 뚫으려고 하는 이 위치가, 그쵸, 십자가식으로 체크가 되겠죠. 요즘엔 뭐 가이드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냥 갖다 대고 뭐 싱크 경첩을 그냥 바로 뚫으면은 그 위치에 딱 뚫게 나오는 이제 조기대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없이 이제 사용할 때는 뭐 80이든 100이든 체크를 하고, 여기선 22.5. 이 치수들은 그래도 알고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르고 그냥 뭐 누군가가 사준 조기대나 아니면 구입한 그 조기대로 그냥 생각 없이 뚫는 것보다는 이 치수가 어느 정도 뚫려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0이나 80 체크를 하고 22.5, 여기서도 이 라인에서 22.5, 밑에서 100이든 80이든 체크를 해서 자, 이게 싱크 경첩입니다. 싱크 경첩. 지름은 35m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날 두께는 15mm, 15T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15T겠죠. 그래서 이제 드릴에 연결을 해서 뚫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뚫을 때 이제 MDR판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쭉 내려갈 때 이 MDR판 이 윗면과 이 길이 윗면이 있죠, 그렇죠? 이 뚫었을 때 거기까지만 뚫으시면 됩니다. 더 이제 깊게 뚫다 보면은 합판이 빵꾸가 나겠죠, 그렇죠? 딱 이 윗면까지만 해서 합판 윗면이랑 이 길이 윗면에 맞춰서 구멍을 뚫으시고, 그리고 나서 싱크 경첩을 붙이시고, 그리고 이제 가구에 이제 설치를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 구멍을 뚫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크기를 아까 395에 820, 395, 그리고 이 경첩이 다니는 이 라인에 맞춰서 122.5, 122.5 이게 체크를 해서 길이를 뚫어서 싱크 경첩을 이제 설치하는 걸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높이가 다르게 뚫려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무조건 100에서 22.5 이게 아니라 처음 그려드렸던 이렇게 두 짝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밑에 하부가 있고 그냥 이 합판 15T로 해서 이제 가구를 짠 이거는 뭐 100에 뭐 22.5 아니면 80에 22.5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는 두 짝은 뭐 가운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문짝만 설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멍을 100에 22.5, 80에 22.5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아까 그려드린 두 번째로 위에도 날개가 있는 가구를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두 짝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도 날개가 있습니다. 80이라는 날개가 있고 여기가 720이었고 그리고 여기가 80. 자, 이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위에는 10mm, 밑에는 20mm 해서 여기 720에서 30을 더해서 750의 문짝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높이를. 근데 문짝이 여기서 10mm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80까지 이 윗면에 이 위판까지 해서 나는 문짝을 만들 거고 밑에는 80만 내리겠다. 그러면 총 어떻게 되죠? 문짝이 동일하게 여기서 기존 80, 800에서 20mm를 내렸으니까 높이가 82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문짝이 어떻게 구멍이 뚫려져야 하냐? 예를 들어서 뭐 Y들은 똑같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395, 820의 문짝이 됐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밑에는 동일합니다. 밑에는 100에서 22.5 체크해서 구멍을 뚫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위에 80이라는 날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100에 뚫게 되면은 경첩이 날개에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시공할 때 다시 구멍을 뚫게 되면은 이 문짝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뚫기 전에 먼저 체크를 하시고 이 위치를 잡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문짝이 80이 날개가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이 상태에서 뭐 한 70을 더 내리든 아니면 80을 내리든 그러면 여기 위에서 160이라는 위치에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위에 날개가 있는 이 문짝은 가구는 문짝을 달 때는 밑에는 뭐 20mm를 동일하게 내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 윗부분 같은 경우는 날개가 걸리기 때문에 문짝의 싱크 격첩 자리를 체크를 할 때 밑에서는 100에서 22.5 위에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80을 생각하시고 그 상태에서 80을 더 내려서 그러면 총 160을 내리고 22.5를 체크를 해서 구멍을 뚫자, 자리를 잡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그냥 뭐 100에 22.5 이렇게 뚫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문짝이 좌우가 생깁니다. 아까 100에 22.5, 뭐 밑에가 100에 22.5는 좌우가 없었는데 동일하게 좌측에 달려도 되고 우측에 달려도 상관이 없었는데 만약에 앞날기 때문에 경첩이 100에 22.5가 아니라 뭐 160에 22.5 뚫고 100에 22.5 뚫고 160에 22.5 뚫고 100에 22.5 뚫고 자, 이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이 문 같은 경우에는 좌측 문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좌측 문짝이 달리게 되면 이 밑에 부분이 위로 뒤집어져서 시공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일하게 윗날개에 걸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짝은 좌측 문짝으로 고정이 되고 이 문짝은 우측 문짝으로 고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첩을 뚫고 경첩을 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구 문짝 재단을 했습니다. 뭐 여기를 395 예를 들어서 밑에서 여기까지가 이게 82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체크를 했죠. 그쵸?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윗 날개가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위에서 100, 옆에서 22.5, 밑에서 100, 뭐 80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22.5에서 이 십자가 체크를 표시를 해서 길이 35, 지름 35mm의 15T 길이의 그 꼭지점을 이 체크한 부분에다 찍어서, 그쵸, 구멍을 타공을 하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 면, 그쵸, 이 면에서 길이 이렇게 돼 있었죠, 그쵸. 이 윗라인이랑 똑같이 윗라인에 맞춰서 이 면에 맞춰서 구멍을 뻥뻥 뚫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렇게 또 구멍을 뚫고 나서 이제 길이를 그 구멍에 맞춰서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이 피스 자리가 있죠, 여기에 맞춰서 피스를 고정을 나무 합판 문짝에 시공을 해서 이 싱크 형접을 이 문짝과 고정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 합판은 뭐냐, 지금 보시면은 싱크 경첩을 타공한 부분에다 집어넣고 피스를 조이기 전에 이런 조깃대죠, 그쵸. 이 라인과 이 라인이 똑같이 이 합판에 붙여질 수 있도록 이 조깃대를 사용을 해서 이 면을 붙이고 이 면을 붙입니다. 그래서 양쪽 두 개가 동일하게 똑같이 붙여졌다 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여기 이 피스 구멍에다 피스를 사용을 해서 문짝과 싱크 용접을 고정을 하면 이 문짝에 싱크 용접 시공하는 거는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문짝을 달아 보겠습니다. 체크를 합니다. 10mm. 그래서 문짝을 싱크 용접 달 문짝을 그 위치에 맞춰서 힘을 줘서 가구 틀에 최대한 붙입니다. 일자가 4개 붙여서 피스를 위에서부터 한번 조입니다. 위에 하나 조이고, 밑에도 손은, 그쵸, 왼쪽 손은 계속 힘을 주고 있죠, 그쵸. 그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위아래 조이고 닫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겠죠. 10mm 동일하게 떨어졌는지 확인을 해보면 떨어졌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위아래 다시 밑에 아직 조여지지 않는 거기에 피스를 조입니다. 땜빵 아닙니다. 머리 감아합니다. 자, 밑에도 동일하게 피스를 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양쪽 다 이제 문을 고정을 하겠죠. 자, 10mm 체크합니다. 10mm 체크하고 다시금 이제 오른손으로 잡겠죠, 그쵸? 반대쪽이니까. 이 상태에서 힘을 주고 피스를 드릴에 연결을 해서 위에부터 고정을 합니다. 우리가 체크된 부분에, 그쵸, 정확하게 위치하고 피스 질을 합니다.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겠죠, 그쵸?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그쵸? 자, 피스 질을 하고 문을 닫아 봅니다. 또 동일하게 이제 10mm가 떨어진지 확인을 하고, 그쵸? 자, 이렇게 문짝이 달리 양쪽 다 6짝, 지금 여기 현장도 6짝인데 6짝 다 해서 문짝을 달립니다. 자, 이렇게 양쪽 문이 달렸습니다. 가운데가 많이 떴죠, 그쵸? 자, 이 문짝만 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 높이, 문짝 높이나 이 간격, 그 사이 간격을 조절을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이걸 조실 본다고 합니다. 네, 가운데에 노림새, 그쵸? 끝에 노림새 2개가 보이시죠, 그쵸? 자, 피스 조이는 방향으로 가운데를 노림새를 누르면은, 돌리면은 몸통이 경첩이 움직이게 됩니다. 끝자락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운데를 돌리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쵸?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 자, 닫아봅니다. 높이랑 가운데 그 사이를 또 끝을 보고
문짝을 맞춰 봅니다. 가운데도 동일하게 조이면은 경첩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쵸? 자, 그렇다면 저 끝에 있는 피스는 뭐냐, 노림새는 뭐냐, 이제 가끔씩 보면은 이제 가구 틀하고 문짝이 딱 붙어서 닫을 때마다 쓱쓱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끝자락 거를 풀려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풀으면은 문짝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이 문틀과 문짝의 사이를 벌려서 그 부딪히는 부분을 없애줍니다. 가운데 부분을 피스 방향으로, 조이는 방향으로 돌리면은 경첩이 튀어나오고, 끝자락을 풀으면 이게 바깥쪽 안쪽으로 움직여서 가구 틀과 문짝을 사이를 벌려준다. 그래서 맞닿는 그런 껄끄러운 부분들이 맞춰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신극경첩입니다. 끝자락을 풀으니까 보세요. 풀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해서, 그쵸, 아까 이제 틀과 문짝이 부딪혔을 때, 닿을 때 이거를 조절을 해서 틀과 문짝을 떨어뜨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조절되면 조이면 되겠죠. 그쵸? 또 가운데 거를 노림대로 돌리면은 조여졌다, 풀러졌다. 그쵸? 조여졌다, 풀려졌다 라고 보이시죠? 그쵸? 이것도 사이 간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문짝 높이가 안 맞을 때 양쪽 경첩들을, 그쵸, 조절을 해서 이 모양, 그 위치나 이런 거를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